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4살 된 아이와 2살 된 애 둘을 두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학원 사업을 개업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면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들어와서 큰 애를 낳았을 때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보다 3살 많은 시누이가 제가 첫 애를 낳은 지 몇 개월 뒤에 바로 애를 낳았는데 시누이가 직장에 다닌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애를 맡긴 이후부터는 제 아기는 놔두고 시누이 애만 끼고 사시는 거였어요. 시누이가 첫 애를 낳고 시댁에 데리고 처음 왔을 때였어요. 제 아이가 시누이 아이한테 한번 툭 친 것 가지고 시누이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난리를 치시는 거였어요. 얘는 장난치는 게 장난이 아니네. 그러게,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 같냐? 아기가 며느리 너 닮아서 힘이 센 거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툭 친 것뿐이잖아요. 옳게. 보고도 그런 소리 해? 시누이는 그러더니 저보고 애를 데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기가 저를 닮아서 힘이 세다고 시누이가 난리를 치는데 제가 정말 덩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냥 키가 크지도 않고 평범한 체격이거든요. 시댁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 여자로서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애를 데리고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애를 그동안 봐줬는데 이제는 애를 내 친정에 부탁해야겠다. 네? 왜요? 그동안 제 애를 봐주셨잖아요. 딸애도 이제 애가 생겨서 내가 딸애기도 돌봐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애기 둘을 봐줄 수는 없잖니. 어머님, 같은 손자 손녀 아니에요? 내 딸은 불쌍하잖니. 매일 직장도 다니고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는데요. 너하고 딸하고 같니? 네? 형님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데요? 딸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잖니. 어머님, 저는요? 너는 튼튼하잖니. 밥도 잘 먹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나 나는 같은 여자이고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시누이만 계속 불쌍하다는 소리만 하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어쨌든 자신이 두 애를 볼 수는 없으니 저보고 친정집에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그때는 허리가 안 좋을 때여서 애를 맡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큰 애를 어쩔 수 없이 놀이방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편이 사업하는데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들어가서 맞벌이로 한창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시누이 애와 제 애를 차별하는 것이 제가 낳은 애는 손녀이고 시누이가 낳은 애는 손자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볼 때마다 매번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너는 왜 머리가 항상 단발이냐, 좀 기르지. 여자가 사내애처럼 매번 청바지만 입고 다니냐. 치마 좀 입고 다녀라. 여자가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막상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기르니까 연애할 때는 화장도 안 하던 내가 지금은 누구한테 잘 보이냐고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큰애에 이어서 둘째 애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잘 못 먹으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은데 왜 입덧을 매일 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입덧을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시누이가 임신해서 입덧할 때는 친정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하면서 임산부에는 콩밥과 미역국이 좋다고 하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주시는 거였어요. 또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애는 제가 낳았는데 보약은 남편한테 지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저한테는 보약을 안 지어주고 남편한테만 지어주냐고 하니까 또 하시는 말이 저는 건강한 체질이고 남편은 허약한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애기를 봐줄 때도 그런 말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보약 가지고도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였어요. 애 낳은 며느리한테는 산후보약이라도 지어 먹으란 소리는 한 번도 안 하면서 아들한테만 보약을 지어주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순간 저는 시댁에 와서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만 당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는 사드리지도 않는 화장품을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사다 드리고 시어머니가 혈압이 높으셔서 혈압에 좋다는 약들이나 음식도 자주 챙겨드렸는데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남인 며느리보다는 친아들과 친딸한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서운해도 그냥 받아넘기고 넘어가던 어느 날 구정 명절을 앞두고서였어요. 큰애가 하필이면 명절을 앞두고 전날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큰애를 친정에 맡겨놓고 오라는 말하는 거였어요. 네? 큰애를 친정에 맡겨놓고 오라고요? 그래, 내일 딸이 아기를 데리고 올 텐데 혹시라도 내 애 때문에 감기라도 옮으면 안 되잖니. 아기 때는 면역력이 약한 것 너도 잘 알잖아. 그렇다고 애를 혼자 어떻게 놔두고 와요? 사돈한테 맡기면 되지. 며칠 동안인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서운한 건 참았지만 제 자식이 아픈데도 저렇게 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시댁에서 바로 나가서 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을 얻을 때까지만 참고 시댁에서 살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시댁에 못 있겠다고 하고 얼마 후에 애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저는 친정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생활비 외 아기 돌봐주시는 비용으로 100만 원을 더 드리겠다고 했더니 친정엄마는 너희들이 지금 돈 없으니 생활비 포함해서 100만 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집에 들어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애들 문제는 다행히 해결되어 직장에 전념해서 잘 다니게 되었고 둘째 애가 100일을 넘기기 전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장모님한테 드리는 100만 원 있잖아. 애가 100일 넘으면 5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 애가 다 크면 손이 덜 가실 것 아니야? 무슨 소리야? 100일 지나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애가 몸이 커지면 같이 놀아줘야 하고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 그리고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300은 줘야 하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생활비도 안 받으시는 거잖아. 아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그러는 거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드릴 건 드려야지. 그럼 시댁에 봐달라고 하고 당신 말대로 50만 원 드리든가. 그때였어요. 친정엄마가 거실에서 우리 얘기를 들으셨는지 들어오셔서 조용히 말하시는 거였어요. 자위하고 돈 가지고 싸우지 마라. 내가 돈 보고 애들 봐주는 것도 아니잖니. 사돈댁에서 애를 봐줄 수 없다고 하고 육아 문제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내가 혹시나 경력 단절 될까봐 그런 거야. 너희들 한창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아직은 돈을 벌어야 할 때잖니.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싫어도 내 자식 새끼니까. 그리고 아기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고 내 손녀니까. 저는 친정엄마의 마지막 말에 핑 돌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하고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식한테는 온갖 좋은 것 다 사주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요. 제가 시댁은 지금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발끈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친정엄마를 보면서 시어머니의 아들과 시누이 사랑도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서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살면서 화가 난 건 화가 났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로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친정엄마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열심히 사는 게 보답하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해주기만 하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저희하고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